일이 재밌다면 아무리 많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몰입하며 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재미없고 지겹다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속도를 조절하며 재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겨운 러닝을 속도 조절하며 재미를 만들었듯이 말입니다. 똑같은 삶이 재미없다면 속도를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속도를 조절하다 보면 그 전에 기록했던 자신의 최고 속도를 뛰어넘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기도 하고 힘들다면 다시 속도를 줄여봅니다. 속도에 변화를 주며 나를 더 관찰하고 인생의 재미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속도 조절로 지겨움을 이겨내고 지속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달콤하게 성장하는 달성입니다. 오늘은 삶의 재미를 만드는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힘들고 지겹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힘들고 지겨운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심지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훨씬 더 재밌고 창의적인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주 2회에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피터 아티아 빌 기퍼트의 질병 해방에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단 한 분이라도 유산소 운동을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유산소 운동의 유용성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딱 30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며 대사질환과 심혈관 지방 예방 효과로 사망률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강화로 세포 대사 증가와 뇌 건강 및 인지력도 유지시켜줍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다는 것은 세포 내의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다는 뜻입니다. 세포 내의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지면 신체적으로는 피로가 감소하고 운동 능력이 향상되며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개선되며 기분도 안정됩니다. 뇌의 기능도 향상됩니다. 책을 읽다 보니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서 권하는 최소 운동량은 주 3시간입니다. 자전거나 달리기 등 1시간씩 주 3회를 하던지 1시간 30분씩 주 2회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러닝을 시작했지만 문제는 지겨움입니다. 러닝을 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것은 지루합니다. 지루함은 피곤함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미를 만들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러닝을 타는 것입니다. 저는 3분마다 속도 조절을 합니다. 5.5 속도로 걷다가 3분 후 5.8 속도로 걷습니다. 그리고 또 3분 후 9.0으로 뜁니다. 그리고 다시 3분 후 6.5로 걷다가 또다시 3분 후 6.3으로 걷습니다. 마지막으로 20분은 경사 조절도 합니다. 경사를 0.5로 올리고 2.0으로 올려서 걷다가 4.5로 극경사로 걷습니다. 3분 후 한계가 오면 다시 2.0으로 걷고 다시 0.5로 낮춥니다. 이렇게 속도와 경사도를 난리치면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속도를 올리기 전에는 본인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이렇게 러닝을 타면 지겨울 틈이 없습니다. 계속 나의 상태를 관찰하고 변화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병 해방에서 권하는 운동 방법은 자신의 최고 속도로 4분간 유지해서 달리는 것을 4번에서 6번 반복하라고 나옵니다.
빠르게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최고 속도로 달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책에 나온 것처럼 운동을 하려 합니다. 빠르게 뛰기 3분 유지했던 것을 4분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효율적인 삶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의 주제는 속도 조절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속도에 변화를 주며 재미를 만들지만 글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매일 글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매일 쓰긴 하지만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4-5개의 포스팅도 쓰고 가끔씩 컨디션이 바닥을 찍은 날에는 글을 쓰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매일 블로그에 1개씩 글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속도를 변형하는 것이 저에겐 더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속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포스팅을 미리 써놨으니 쫓기지 않게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글을 쓰니 더 깊게 쓰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90% 이상 매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쓰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그 안에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일에도 관계도 자기 개발에도 같은 속도로만 가다 보면 지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속을 붙였다가 때로는 일부러 속도를 늦추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몰입하는 순간에는 성취의 짜릿함을 맛볼 수 있고 잠시 속도를 늦추는 순간에는 빠른 속도에서는 알 수 없었던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의 변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루함을 창의로 바꾸는 힘입니다. 일정한 리듬은 안정감을 주지만 변주가 있을 때 음악이 아름다워지듯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조절하며 달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인생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은 끝없는 질주가 아니라 리듬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같은 리듬, 같은 속도에 갇힙니다. 출근길은 늘 같은 풍경이고 업무는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인생이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화를 주고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일이 재밌다면 아무리 많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몰입하며 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재미없고 지겹다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속도를 조절하며 재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겨운 러닝을 속도 조절하며 재미를 만들었듯이 말입니다. 똑같은 삶이 재미없다면 속도를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속도를 조절하다 보면 그 전에 기록했던 자신의 최고 속도를 뛰어넘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기도 하고 힘들다면 다시 속도를 줄여봅니다. 속도에 변화를 주며 나를 더 관찰하고 인생의 재미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속도 조절로 지겨움을 이겨내고 지속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속도 조절로 매일 재밌고 창의적인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의 인생의 속도 조절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달성이었습니다.